건진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큰절을 해라. 대통령 신분인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당에 찾아가서는 절을 하고 건진을 만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스토리의 전후로 봤을 예. 때. 근데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당선 이후에 그 전성배 씨가 찾아왔을 때 왜 큰절 안 하냐 이렇게 전성배 씨가 얘기하니까 법당에 내가 찾아갈 때는 모르지만 밖에서 아무데나 큰절 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다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이. 글쎄요, 뭐 전성배 씨가 약간 눈치가 없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대통령까지 가는 대목에 여러 가지를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하고 그만두려고 하니까 아니다 대통령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전성배 씨를 찾았다. 그러면 이런 게 멘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 편안함, 정신적인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인이 뭐 일단 뭐 법사라든지 뭐 점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이유는 무슨 특별한 뭐 미래에 대한 애언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뭐 다니진 않습니다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특검이 순직해병 특검입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나온 겁니다. 구명로비 의혹 등 정점이라고 윤 전 대통령이 볼 수 있는데 오늘 박 의원님이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처음으로 나왔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 특검 혹은 재판 대응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내란 재판에도 뭐 16차례 연속 그렇죠. 불참하고 했었는데 최근 나와서는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문까지 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혐의, 추가 혐의들에 대한 지금 특검의 그 출석 요구에도 그동안 응하지 않다가 이제 응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마 이제 특검 측에서는 2차례 벌써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은 일종의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서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히려 출석해서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대응 전략으로 좀 선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서도 그렇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관심을 끄는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전성배 씨 재판에 한 증인이 출석을 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사청탁과 관련한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주요 자리에 대해서 인사청탁 이 사람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저는 이 브로커라는 명칭도 좀 낯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와의 돈독한 관계를 인용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뭐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고 또 그걸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걸 기회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뭐 청탁을 했던 정황들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건진법사가 일일이 모든 사람을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진법사가 믿을 만한 또 한 사람이 있고 그 믿을 만한 또 한 사람이 건진법사에게 말이 될 만한 그리고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만한 거리가 되는 사람들의 인사청탁을 모아오는 역할을 아마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로커라고 아마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건진법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건진법사하고는 뭐 속마음을 다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속사정까지 다 아는 아주 사이가 지인. 그래 아주 지인이죠. 그러니까 건진법사는 믿고 맡긴 거고 이 A씨라는 사람도 건진법사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의 관계였기 때문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꽤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든 예가 뭐냐면 강석훈 전 의원 예를 보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석훈 전 의원은 인수위에도 가고 사는 회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석훈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만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는 게 제가 그때 윤석열 후보 우리 당의 공식 선대위에 있을 때 그 강석훈 후보도 선대위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럼요. 비서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정책 관련 문안 연설 같은 건 강석훈 의원이 다 작성을 했어요. 저희들하고 상의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 그냥 건진법사를 통해서 그런 부탁을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뭐 일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강석훈 의원은 이미 경제학자이고 경제교수고 그다음에 또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후보 선대위에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연설이나 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조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뭐 다 100%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법정에서 그 브로커 A라는 사람은 건진법사와의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관계는 맞기 때문에 예. 건진법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일정 정도 재판부가 신빙성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재판부가 뭘 중점적으로 물어보냐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라는 사람이 이제 전성배 씨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온 이게 대구 고검 자천됐을 때 이때가 윤 전 대통령 2015년 이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맞습니다. 오래된 네. 관계예요. 건진법사하고. 네. 그렇죠. 벌써 2015년이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중앙지검장도 되게 한참 전이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오래된 인연이고 오늘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진 문답에 따르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그만둘 생각을 했었다. 예. 이렇게 이제 좌천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전성배 씨가 그만두지 말고 좀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잇따른 영입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전성배 씨한테 물어봤을 때 예.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그 전 대표가 당에 이제 영입을 하려고 했을 때도 가지 말라고 얘기했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 영입 제안을 했을 때도 상의했을 때 가지 말라고 했고 그러면서 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대통령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당시에 무슨 생각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건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로 보면 예. 그 말이 맞았잖아요. 맞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그 전성배 씨한테 더 의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오늘 법정에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겠으나 또 그게 100%다 맞다 이렇게 그렇죠. 전제할 수는 예. 없겠습니다. 다만 옆에서 그 지켜봤던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또 사실적 근거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가는 대목에 여러 가지를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하고 그만두려고 하니까 아니다, 대통령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전성배 씨를 찾았다. 그러면 이런 게 멘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 편안함, 정신적인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인이 뭐 일단 뭐 법사라든지 뭐 점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이유는 무슨 특별한 뭐 미래에 대한 애언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예.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뭐 다니진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일반인 시절에 이러저러한 그 고비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찾아가서 편하게 상담하는 역할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어떤 결단을 필요했을 때 결단의 어떤 그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예.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좌천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치에 입문하는 것들에 대한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라든지 이런 등등의 매번 사람들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전 일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저러하게 저는 심리적 안정과 마음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찾아서 상담했을 가능성으로서의 법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법사님이라고 했고 실제로 법당에 가서 계속 찾아갔던 것은 맞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정신적 위로의 대상을 건진법사에 찾았지 않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시절에 따로 이른바 네트워크 본부라고 그래서 본부장을 건진법사가 하면서 그때 드러난 화면을 보면 거의 그 당시 윤석열 후보를 그렇죠. 굉장히 예. 친근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같은 경우 정치인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고 예.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건진법사는 그 이전에 자연인 시절부터 오랫동안 친숙하게 지내온 사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스스럼 없는 관계가 형성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영상인데 저도 저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 저걸 보고 아무리 대통령 후보 때죠. 그럼요, 후보 때죠. 후보의 등을 저렇게 토닥이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저는 거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다음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저기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공식적인 관계잖아요. 네. 그렇지만 당의 대통령 후보니까 열심히 돕는 것이었지만 저 화면에서도 나오고 저 장면에서도 보이듯이
오랫동안 친숙한 관계고 스스럼 없는 관계고 격이 없는 관계였던 게 분명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끌어졌다라고 이 브로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상당히 의지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통령 되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뭐 무속, 주술 또 그와 관련된 뭐 여러 인사들 얘기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이제 무속에 의존했다는 이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중에도 이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인물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일종의 이제 공식 대선 캠프와는 다른 약간의 반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성배 씨가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그 장면도 그 직함을 가지고서 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주치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볼 때도 단지 이 사람이 일종의 이제 정신적 뭐 위로나 조언을 주는 스승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예. 그걸 더 넘어서서 실질적인 어떤 뭐 브로커 역할 내지는 정치적 조언의 역할까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통일교 같은 곳에서도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예. 실질적인 어떤 김건희 씨로부터의 그에 따른 대가를 이제 기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전성배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관계도 오래됐고 가깝기도 하고 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게 여러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청탁이 됐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부분이죠. 청탁을 그냥 해줄 일은 없을 테니까 저 브로커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건네줄 가능성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보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재판정에 나와서도 그걸 캐묻기 위한 예. 아마 그 진술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브로커란 사람은 이러저러한 또 소문이 났으니까 건진법사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하면 잘 되더라라는 만약에 소문이 났다고 한다면 그 브로커라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여러 가지 청탁을 가지고 몰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브로커가 적절하게 그걸 들어보고 그냥 맨손으로 올 리는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받고 또 건진법사에게 전달을 하고 건진법사는 그중에서 또 그걸 걸르고 추려가지고 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건진법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오래전 자연인부터 이끌어왔던 오래된 그 친한 관계였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지만 요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실제로 권력자 대통령과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 공적 지위에 있은 이후에도 이 만남이 이어져서 네. 건진법사가 그때는 이제 권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탁을 하면 청탁이 이루어지는 실제 권한이 행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더 많은 청탁이 몰리게 되고 그 청탁에 따른 대가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중에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 아마 통일교를 통한 예. 그 고급 그 기중 그 보석품들이 전달이 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관련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이렇게 건진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큰절을 해라. 대통령 신분인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당에 찾아가서는 절을 하고 건진을 만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스토리의 전후로 봤을 예. 때. 근데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당선 이후에 그 전성배 씨가 찾아왔을 때 왜 큰절 안 하냐 이렇게 전성배 씨가 얘기하니까 법당에 내가 찾아갈 때는 모르지만 밖에서 아무데나 큰절 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다는 예. 거죠, 윤 전 대통령이. 글쎄요, 뭐 전성배 씨가 약간 눈치가 없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거기는 이제 본인이 있는 법당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전성배 씨가 어떤 뭐 스님이나 이런 성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서 절한다는 것도 조금 우습기는 한데 그분은 여전히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 생각에는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지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요구했던 건데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 생각은 그때 이미 달라져 있던 게 아닌가 싶고 예. 과거의 조안을 좋아하던 위치도 아니고 뭐 이제 밖에서까지 이렇게 내가 절을 하고 이 사람을 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관찰자에 따르면 그 뒤로 전성배 씨의 청탁이나 부탁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것도 사실인지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도 통일교는 어쨌든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그렇죠. 접근하려고 예. 노력을 했고 또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전성배 씨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시부터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라는 것도 일면적 관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 법정에서 진술한 거라 다른 거 인터뷰나 이런 거보다는 신빙성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주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